남양주는 3기 신도시, GTX B 노선, 서울 지하철 연장, 호남고속도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제일 좋아질 곳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더블 역세권이 생기는 별내 신도시다. 현재 대장인 다산 신도시가 굳건할 것이다. 아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숙 신도시가 곧 미래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양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딜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각 신도시별로 입지 분석한 후 저라면 어딜 투자할지 알려드릴게요. 남양주시는 서울특별시의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먼저 현재 남양주의 대장 도시인 다산 신도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가 다산 신도시입니다. 네이버 지도와 같이 다산 신도시는 경의중앙선인 도농역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뉘는데요. 위쪽은 진건지구, 아래는 지금지구입니다. 남양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많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교통이 핵심으로 서울까지의 출퇴근이 얼마나 용이하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다 보니 남양주를 분석할 때 교통을 메인으로 살펴보면서 다른 요인들도 조금씩 살펴볼게요. 이건 남양주의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에 대한 계획도인데, 8호선이 연장되면서 이곳에 다산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다산역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잠실까지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농역 위에 있는 진건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가격이 반영된 건지 다산역 주위의 아파트가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30평대 아파트 순위인데 1위, 2위, 3위가 모두 다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남양주 통틀어서 제일 비싼 대장 아파트인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33A평 형대가 10억 5천에 거래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양주도 경기도에 있는 10억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10억 클럽은 값이 10억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진건지구인데,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는 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공부 좀 하는 중학교는 여기 같은 A가 나타난 남양주 다산중학교 아니면 미금중학교 정도가 진건지구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경기 상위 38% 정도 되고 미금중학교도 상위 33%처럼 중학교는 중상위권인 것에 반해 고등학교는 더 심합니다. 이건 대장 아파트 인근의 고등학교 리스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위 7, 80%, 즉 중하위권의 고등학교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도시다 보니까 학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럼 학원가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기가 대장 아파트인데 우측으로 다산동에 있는 1위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을 살펴보면 대장 아파트 아래쪽으로 조그만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메인 상권을 보면 북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아래에 현대 아울렛이랑 CGV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는 공원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과 산책하기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비건지구보다 규모는 작고 집값이 비교적 싼 지금지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략 이렇게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교통 호재로는 9호선이 연장돼서 이런 식으로 다산 지금지구를 지나가서 여기 밑으로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환승 없이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이 9호선 연장이 주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프라를 살펴보면 경야경 도서관 주위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큰 이 상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지금지구의 대장 아파트인데요. 바로 이곳과 이곳인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2차 아파트입니다. 33A평이 최근 7월에 8억 7천 아니면 8억 1천에 거래됐기 때문에 대략 8억 5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군을 살펴보면 두 아파트 사이에 다산 한강초, 다산 한강중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300m 근처에 있는 다산 한강중학교는 경기 상위 39%로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아중학교는 경기 상위 무려 7%로 상위권 학교인데요. 1.3km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버스 76번 타고 9분만 가면 바로 여기 있는 도농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원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앞에 조금 밀집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뭐 딱히 보이진 않네요. 이처럼 지금 지구가 학군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살펴본 다산 신도시가 여기 있는데요. 서쪽으로 별내 신도시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남양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신도시로 경춘선의 별내역과 4호선의 별내별 가람역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4호선인 별내별 가람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별내 신도시에 있는 교통 호재를 살펴보면 8호선이 연장돼서 지금 별내별 가람역과 별내역이 모두 8호선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승 없이 잠실까지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별내역은 GTX B 노선이기도 해서 여기서 GTX B를 타고 서울역과 여의도까지도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이처럼 확실히 교통 측면에서는 별내 신도시가 남양주에서 제일 수혜받는
주요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별내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보면 1등인 별내 2차 아이파크는 지금같이 별내별 가람역 근처에 있습니다. 2등인 하나 꿈의 그린 더스타와 3위인 신안 인스빌은 별내역 근처에 있습니다. 학군을 살펴보면 별내 신도시 대장 아파트인데 800m에 별가람 중학교가 있습니다. 상위 27%로 중상위권 학교이지만 주위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여기도 다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60-70%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신도시이기도 하고 도시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원가를 살펴보면 별내별 가람역 근처에 조그맣게 있고 별내별 1등이긴 하지만 자그맣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을 살펴보면 별내별 가람역 근처에 334개나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로드뷰를 찾아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빌라촌이 많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형 상권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됩니다. 롯데시네마와 이마트는 별내역 근처에 있는데 집값 2등, 3등인 아파트와 좀 더 가까이 있고요. 또한 이마트 옆에 있는 여기 주차장 부지에 스타빌드가 지어지는 호재가 있습니다. 도심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 컨셉으로 인허가 돼서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내 신도시는 교통 측면이나 인프라 측면 모두를 봤을 때 GTX-B가 지나가고 8호선도 연장되면서 앞으로 상권이 훨씬 더 좋아질 별내 근처가 별내 신도시 내에서는 대장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양주에 투자한다면 저는 다산 신도시 그 중에서도 지금지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 연장을 통해서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기존 구도심인 도농역 인근의 학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지금지구는 서울과의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데 집값은 아까 같이 한 2억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입지가 좋아질 지금 지구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드머니별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시드머니가 여유 있어서 한 3, 4억 정도 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지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산 신도시 지금 지구는 대장 아파트가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 2차 아파트인데요. 이 두 곳 중에 저는 1차보다는 2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33A평이 21년 7월 이후에 거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에 반해 2차 아파트는 33평A가 21년뿐만 아니라 22년 가장 최근인 24년 7월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즉 만약 내가 1차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비교적으로 2차보다는 훨씬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한테는 2, 3억 정도 여유가 없다. 1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갭이 적은 지금 주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도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왕숙 신도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로 판단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신도시가 개발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확실한 일자리와 교통 호재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호재가 득실득실해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아파트 미분양이 막 생기고 상권도 다 안 들어서서 공실이 엄청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신도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왠지 텅텅 빈 느낌을 준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 좋아질 줄 알고 막상 들어온 실거주자들도 의심하고 심하면 그 도시를 떠나야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요. 둘 다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이 한창 좋을 때 아니면 상승장 끝자락일 때 입주하기 시작해서요. 본격적인 입주가 줄줄이 이어질 때는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돌아선 도시들입니다. 송도는 이과 같이 시가지 조성단지가 2005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국제업무단지가 2009년 1월에 입지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 분양할 때는 몇천 대 1을 찍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실 2007년이 수도권 부동산 상승 막바지였죠. 다음 그래프는 인천광역시의 매매 전세 평당가 가격 그래프인데요. 2007년에 입주했던 이 시기가 딱 부동산이 상승하기 거의 막바지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입주 시작한 2008년, 2009년부터는 인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줄 입주하는 아파트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렇게 신도시가 한번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사람들이 그 도시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고정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송도는 아직도 뭔가 제대로 된 완벽한 신도시라는 이미지는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년 6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거의 상승장 막바지죠.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창 좋을 줄 알았다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할 때 완전히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생기고 상권은 공실이 생기면서 텅텅 비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송도
정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는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의 대장 동네로 거듭났죠.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입주를 시작해서요. 하락하기 전에 신도시의 모습을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와 같이 다산 신도시는 2019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9년 12월이면 부동산 시장이 어땠느냐? 그 남양주의 매매 전세 그래프인데 19년 12월이면 폭등장 거의 눈앞에였는데요. 상승 분위기를 탔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첫 입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때 오히려 이때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 미분양도 없고 상권도 공실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럼 왕숙 신도시는 앞에와 같이 나쁜 케이스와 좋은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아마 송도나 건담과 같이 좀 안 좋은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왜냐하면 남양 왕숙 신도시가 26년 하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남양주 부동산이 21년 고점을 찍고 입주하는 26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운돼서 하락될 건데 이때 입주를 시작한다? 건단이나 송도처럼 미분양이 넘쳐나고 상권도 제대로 안 들어서 공실이 만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숙 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때는 이 왕숙 2지구든 1지구든 신도시라는 모습을 완전히 다 갖춘 상태에서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을 거둔 상당히 위험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유용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방법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특히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와 다르게 단위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한번 실패하면 인생이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실패 없이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찾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 결과 부동산 사이클과 입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부동산 투자의 일라잡이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동산 사이클과 입지를 분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제 채널에 매주 한 개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말씀드린 확실한 투자 방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 신도시 중 진건지구는 현재 남양주의 대장 동네로서 8호선 연장으로 잠실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학군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는 9호선 연장으로 앞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데요. 이에 더해 기존 구도심의 학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례 신도시는 기존 4호선에 8호선 연장까지 더해서 서울역과 잠실 접근성이 가능하지만 도시 규모가 작다 보니 학군과 상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는 202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맞이해서 만약 투자한다면 신도시가 다 완성되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